마치 걔들이 자기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봇대에다가 실내를 하는 그런 게 다 영역 표시 아니겠습니까? 이제 백현동에 이어서 정자동까지도 이재명 동네, 어디까지가 이재명 동네냐, 어디까지가 이재명 영역이냐 하는 얘기. 지금 뭐 속속들이 우리는 이재명 게이트는 대장동 게이트가 가장 멀리 먼저 떠오르죠. 대장동, 이른바 민간업체에게 약 8천억 원의 그런 그 불로소득. 그게 무슨 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거겠습니까? 권력과 잘 유착을 해서 이권을 챙겨서 거기에서 나온 배당금이 무려 7,800억, 거의 8천억 원에 이르는, 글쎄요, 우리는 뭐 평생 가도 8천억 원커녕, 8천억 원커녕 뭐 8억을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현금 8억을 이렇게 만지는 것도, 사실은 뭐 소수에게, 허용된 하나의 이 부의 지도지요. 그런데, 대장동 게이트뿐만이 아니라 백현동까지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이제 백현동을 넘어서 정자동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이것이 다 이재명과 이재명 일당들에게 지금 권력형 비리 의혹이 뻥뻥 터지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백현동, 정자동, 원래 있던 대장동.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재명 동네는 어디까지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른바 글쎄요, 일본말이라 제가 안 썼습니다만은 우리가 나와바리라는 말을 쓰죠. 나와바리. 여기가 내 나와바리야. 그거는 무슨 김 회장 나와바리야 하는 얘기. 뭐 사업적인 영역을 표시를 하고 또 동네 구역, 이른바 조폭, 깡패들의 구역을 다 나와바리라죠. 여기까지 내 나와바리야. 너는 저기서부터 네 나와바리 해라고 하는 영역, 구역, 구역 표시. 마치 뭡니까, 이 강아지들, 개들이 자기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봇대에다가 실내를 하는 그런 게 다 영역 표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도 이재명 영역의 탐스러운, 아주 탐욕적인 영역 확보는 끝이 없다. 이제 백현동에 이어서 정자동까지도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다는 얘기는요, 이미 상당 부분 의혹 단계를 넘어서 증거가 나오기 시작했다 하는 얘기. 여기에 호텔 건설이라는 또 글쎄요, 저도 이거는 뭐 분명히 이것도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일단 뭐 대장동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이 2차 출석하면 언제 출석을 할까요?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11시로 좀 돼 있죠. 서초동 1차 제일 처음에는 성남지청의 성남FC 의혹으로 출두를 했고, 두 번째가 약 3주 전인가요? 3주 전에 서초동의 서울중앙지검에 출두를 했고, 그게 한 차례 조사로는 이 실체를 파악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한 차례 더 나와라 라고 해서 이번에 서초동에 2차 출석을 하는 게 바로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11시에 예정이 돼 있는데요. 이것도 이재명이 또 토요일 날 나가겠다. 나는 그 평일에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평일에는 일을 하고 토요일 날 나가겠다라고 또 버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이번에는 지난번에 당신 뜻대로 토요일 날 출두를 하게 만들었으니 이번에는 평일 날 출석을 해라 라고 검찰 측에서 서너 번 다시 강조를 해서 겨우 금요일 날, 왜 금요일 날 이재명은 평일을 이렇게 핑계를 대고 토요일 날 했을까요? 토요일 날 조사를 하면은 일요일로 넘어가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일날 금요일날 조사를 하면 토요일까지도, 새벽까지도 조사를 할 수가 있는 시간적인 확보가 되는데, 토요일날 되고 일요일날로 넘어가기에는, 검찰, 법원, 이런 그 시스템이 받쳐주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은 그걸 노린 것이죠. 토요일날 출두를 하면은 토요일로 끝난다. 그래서 실제로 지난번에 토요일날 10시 반에 모습을 드러내고, 밤 10시 반에 딱 12시간 만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에 이번에는 평일날 출두를 해라 라고 해서 금요일날, 이번 주 금요일 11시로 출두 날짜가 일단 정해졌는데요. 그래서 2차 소환조사를 한 것은 바로 대장동 의혹이고요. 그리고 또 백현동
백현동은 뭡니까? 백현동 의혹 관련해서 어제와 그제 40여 곳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예, 무려 40여 곳. 그러니까 참 지금 검찰도 이재명 관련된 수사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죠. 예, 이게 40곳 그 압색도 사실 사상 유례가 없는 내용인 것이죠. 네, 예, 40곳 압수수색 중에서는 김인섭,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김인섭 로비스트죠. 예,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했을 때 캠프 선대 본부장을 지냈던 사람이 바로 김인섭인데 이른바 로비스트 역할을 하고 70억 원을 받아갔다는 게 백현동 의혹의 핵심이다. 예, 백현동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한국식품연구원 아주 옹벽으로 생각나죠. 여러분 딱 백현동 하면 아마 옹벽 아파트로 생각이 나실 겁니다. 옹벽 아파트 한국식품연구원이라는 그 관청이 있던 데인데 그것을 저쪽 그 아랫지방으로 내려보내고 거기에 아파트를 도저히 질 수가 없는 급경사에다가 그것을 용도 변경을 3차례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용도 변경을 한 번 하는데도 수년이 걸린다. 그것도 아주 충분히 용도 변경을 할 만한 모든 요건이 갖춰졌을 때도 이게 행정 절차가 밟아지는데 수년이 3년부터 약 7, 8년 정도 걸린다고 그러죠. 바로 저게 옹벽 아파트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에 저 정도로 가파른 데에 옹벽을 지금 2겹, 3겹으로 아주 싸맸죠. 예,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바로 저 아파트가 들어선 데가 식품연구원이라는 관공서였는데 이게 지방으로 이전을 하고 여기에 이른바 각종 행정 인허가를 통해서 아파트가 들어서게끔 용도 변경을 2차례, 3차례나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 부동산에 밝은 사람들은 야, 이런 옹벽을 쌓아야 겨우 건축을 할 수 있는 이런데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용도 변경을 3차례나 해줘? 야, 이거는 진짜 나도 이 건설 쪽에 한 30년을 있어봤지만 나 이런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라고 이 부동산 전문가가 하는 얘기 제가 아주 지금까지 기억에 생생합니다. 바로 백현동도 대장동에 못지않게 저렇게 아주 편벽과 행정의 이권을 주면서 저렇게 아파트가 올라갔으니 얼마나 또 저기에서 많은 돈들이 줄줄줄줄 특정 업체에게 갔겠습니까? 50m 옹벽, 우리가 100m 달리기에 거의 절반 정도가 옹벽으로 쌓였다. 글쎄요, 저도 저런 아파트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16억짜리 반지하 아파트, 대형 크레인, 아무튼 저게 지금 뭡니까? 박수영 의원실에서 제공을 한 성남 백현동 이름도 아예 옹벽 아파트 별명입니다만은 다른 고유의 브랜드가 있을 테고 아예 그냥 별명으로 옹벽 아파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렇게 아파트가 들어갈 수 없는 곳에 아파트를 건설한 거에 따른 특혜 의혹이 또 몇천억, 뭐 수조까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몇천억 정도의 특혜 의혹은 반드시 있었다. 그래서 백현동 관련해서 무려 압수수색을 한 게 40여 군데나 된다. 여기에서 중요한 인물은 바로 김인섭이라고 하는 로비스트. 이재명이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했을 때 이재명 캠프의 선대 본부장을 지냈던 김인섭, 이 사람의 바로 의혹의 핵심이다. 김인섭은 백현동 사업 인허가 이루어지던 2014년 4월에서 2015년 3월 성남시 정책실장이었던 누굽니까? 정진상과 115차례나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115차례? 115차례나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인허가 과정에서 김인섭 전 대표가 정진상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인증을 조사하고 있다 하는 얘기. 백현동 의혹 관련해서 40곳을 압수수색했다는 얘기 어제 그제 한 이틀 동안 지금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여기에 뿐만이 아니라 정자동 의혹도 지금 빚어지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정자동 아마 분당 쪽이나 그쪽에 성남 쪽에 사시는 분들은 뭐 정자동을 잘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정자동이라는 데가 있는 모양이다 하는 정도겠죠. 물론 정자동 저도 지인들이 거기 살고 있어서 저는 뭐 잘 아는 동네입니다. 또 가보기도 하고. 그런데 정자동 관련해서 지금 본격적으로
의혹의 그런 그 시선으로 검찰이 이미 수사에 착수를 한 상황인데요. 예, 정자동은 또 어떠한 의혹인지, 예, 이재명이 성남 시절 승인했던 정자동의 호텔 설립 관련 특혜 의혹. 예, 이거는 뭐 성남 분들이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 야, 저것도 참 수상해. 어디에 저기에 호텔 설립 그런 게 가당치나 하겠어 하는 얘기입니다. 2015년 한 민간업체가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시유지, 예, 시가 확보하고 있는 시유지를 장기간 임차해서 호텔을 짓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즉 이재명 시장이 각종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3년 연구업체 PMG 플랜에 이 시유지, 예,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시유지 부지 활용 방안에 관한 용역 연구를 맡겼고, PMG 플랜 연구업체입니다. 여기에 호텔 등 숙박시설 유치를 제한하기에 이르렀다. 이듬해 부동산 개발업체 베지츠 종합개발이 성남시에 호텔을 짓겠다고 제안을 했고, 성남시는 공개 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 형태로 이 호텔 부지 사업권을 이 업체에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PMG 플랜과 베지츠의 주소지가 똑같다는 거 아닙니까? 예, PMG 플랜은 예, 여기에 숙박시설 유치를 제안한 연구업체고, 예, 그러니까 컨설팅 업체죠. 컨설팅 업체고, 바로 호텔을 짓겠다고 한 건설회사가 베지츠인데 여기에 주소지가 똑같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얘기, 그런 냄새가 나는 것이죠. 주소지가 같고 임원도 상당수 겹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바로 특혜 의혹이 그 당시부터 불거졌다. 예, 이재명은 베지츠의 제안을 정리한 성남시 문건에 임대료 보장 방안 강조 바람이란 메모도 남겼다. 자기가 사인을 하면서, 결제를 하면서 임대료 보장 방안, 즉 최저 임대료를 강조해라 라는 지시도 내렸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베지츠의 최대 주주 황모 씨라고 하는 최대 주주가 있는데요. 알고 봤더니, 검찰에서 추적을 해봤더니 정진상에 아주 가까운 측근이더라. 정진상과 아주 막역한 사이더라. 글쎄요, 이 정도면 뭐 아주 냄새가 상당히 진동을 하죠. 예, 이 황 씨는 차병원의 성남FC 후원금 납부 의혹의 이 명단이, 예, 황모모라고 하는 명단에 이미 검찰 측에서 요주의 인물로 지금 파악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추적을 해봤더니 바로 정진상의 측근이고, 이 청자동의 호텔 건립에 따른 특혜 의혹에도 아주 주인공으로 나타나더라. 예, 그래서 검찰은 이 황모 씨가 정진상 당시 성남 정책실장 지시로 차병원을 방문해서 성남FC에 후원금을 내라고 제안을 하고, 그 대가로 아마 용역을 챙겼을 것이다 라는 취지의 그런 내용의 진술을 차병원 관계자 등에서 이미 확보를 했다. 예, 차병원도 성남FC에 30몇 억을 낸 업체 아닙니까? 그래서 차병원 관계자, 아주 고위직이겠죠. 그 고위직을 조사를 해봤더니 바로 이런 진술이 나오더라. 예, 정진상이 황 씨에게, 야, 차병원을 방문해서 후원금을 좀 내라고 그래. 성남FC에 후원금을 내라고 그러고 제안하고, 그 대가로 용역비를 챙겼다. 그 용역비가 바로 그렇습니다. 성남 정자동에 건립한, 예, 호텔 부지 시유지를 특혜 의혹으로, 그러니까 항상 정자동도 그렇고 백현동도 그렇고 뭡니까? 예, 우리가 지금 말 많고 탈 많은 대장동 게이트도 두고 항상 어떤 땅을 누구를 끌어들여서 이걸 특혜 의혹으로 하고 그 돈을 제3자에게 슬쩍 갖다가 다시 그게 나중에 선거 자금이든지 아무튼 이 대장동 일당들, 예, 그들에게 꾸준하게 돈을 428억을 받기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 선거에 썼던, 아니면 개인 용도로 썼던 그런 식의 수법을 갖고 있더라. 그래서 거기에 돈조수지에 항상 파킹을 해놓고 나중에 필요할 때, 그리고 돈조수지가 어디에 어떻게 저수지에 돈이 들어있는지는 정진상과 이재명 그리고 핵심 한두 사람만 알게 하는 아주 은밀한 그런 네트워킹을 썼다 하는 얘기.
예. 그래서 경기도도 다 해먹었습니다. 우리 토미니스 님이 예, 말씀하신 게 바로 저런 얘기죠. 예, 수법이 아주 상당히 근접하죠. 예, 지금 말씀드린 제가 오늘 정자동 특혜의혹은 처음 말씀드린 거지만 정자동도 그렇고 백현동 이 옹벽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예, 문제의 대장동은 뭐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상황이니까 예, 이른바 이재명 동네는 도대체 어디까지 지 영역을 확보를 하려고 했느냐. 모든 그냥 성남시 전체 분당을 포함한 성남시 전체를 지 나와바리로 만들려고 했던 그런 사항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 여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이 쭉 일목요연하게 나오죠. 2014년 8월부터 2015년 1월, 4월, 9월, 2016년 1월, 4월, 5월, 12월까지 쭉 나오는데요. 예, 설명을 드린 대로 바로 김인섭 저렇게 얘기가 나오죠. 4월부터 김인섭 알선 수재로 1년 복역 후 만기 출소했다. 이후 정 대표에게 사업집은 절반을 넘겨라 라고 요구를 했다 하는 얘기. 네, 요때 정 대표는 정진상이 아니라 아시아 디벨로퍼 예, 정무대표의 그 이름입니다. 5월 달에 김인섭이 다시 이 정 대표에게 내가 주식을 포기할 테니 혼자 잘 끌고 갈 수 있는지 두고 보겠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했다. 정 대표가 울면서 하소연한 끝에 최대주 자리를 넘기는 주식 매매 계약 체결을 했다. 참, 예, 그 영화 속에나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음험한, 예, 그런 모습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오죠. 예, 12월 달에는 성남시 백현동 사업 지구단위 계획을 고시를 했다. 그래서 확정이 된 것이죠. 여기에 김인섭은 뭐 저렇게 압박을 하고 협박을 하면서 결국은 예, 자기 지분을 잘 이렇게 했다. 김인섭은 뭡니까 이재명의 선거 때 선대 본부장을 할 만큼 이재명의 핵심 측근 뭐 정진상, 김용 그 밑에 정도는 되는 인물이죠. 예, 예, 이른바 대장동, 백현동에 이어서 정자동까지 이재명 동네는 과연 어디까지 또 정자동 이후에는 어디까지 이 마수의 그런 예, 손이 뻗쳤을까 한번 여러분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시도 조만간 터질 겁니다. 우리 토미니스님, 토미니스님이 그쪽에 상당히 예, 아주 많이 알고 계시는군요. 이제 뭐 분당뿐만 아니라 시흥시도 곧 터질 겁니다. 그렇군요. 네. 예, 수오링님, 예, 어제도 아주 활발하게 참여를 하신 수오링님이 지금 들어오셨군요. 네. 아직도 모르쇠를 일관하는 국민들 제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나가님, 네. 장국덕님, 예, 제명이 때문에 요즘 혈압이 많이 상승했어요. 빨리 보내야 합니다. 우리 장국덕님, 네. 장국덕님 앞으로 자주 뵙기를 바랍니다. 파블비치님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윤 대통령을 뽑아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 박경련님, 네. 양순영님, 토미네님, 예, 화이팅을 해주셨네요. 네, 이슈 1 이렇게 대장동, 백현동, 정자동까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쭉 예, 사안의 심각성과 또 검찰의 수사 방향, 앞으로의 전망의 1단까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뻔뻔한지 조국과 똑같네요. 우리 사스타데이즈님. 네, 뭐 두말 할 것도 없죠. 예, 저들은 하여튼 우리와 다른 별종의 이 사람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이슈 1 이 정도로 여러분들께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